우리로서는 미중 간의 관계를 있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되고, 그게 또 우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뭐 이 다 이렇게 착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걱정이 우리 양당 뭐 권력 구조라 그럴까? 아까 그 설명하신 미국 그거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뭐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고, 또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내재적 역량을 키우면서 이제 그 외부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하시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는 미국이 예. 계속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본인이 뭐 보수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일단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관념을 좀 내려놓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혁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델로 형성된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 모델이 이제는 거의 작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양극화된 정치,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리고 학자들이,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정당제도 전반, 한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한국의 의회와 대통령의 작동 과정, 이 모든 게 과연 이 미국적 양극화의 바이러스, 그 치료를 어떻게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제는 의논할 때가 저는 왔다. 우리가 가지는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과 초당적인 개혁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 자신들이 과거의 관념으로 가졌던 것들이 현실과 어긋났을 때, 틀렸을 때 자신들의 관념과 이론을 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예측이 어디서 틀렸는가를 겸허하게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제, 소위 말하는 안미경중이라고 했던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게 갈수록 작동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의존했던 기업들 일부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진실은 원래 회색빛 아닙니까? 그 어딘가에 진실이 있는 건데 한국은 이 회색빛 속에서의 불가능한 그 예술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대학에서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냉전적 사고 속에서 회색빛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딘가 문제가 많은 지식인이었죠.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 어제 하나의 예인데, 우리 교육감들이 이제 그 초중고 교육 예산 중에 한 3조를 띄워서 대학교를 예. 경쟁력 강화로 하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면서 표현을 동생 돈을 뺏어다가 형을 주란 얘기냐. 아니, 그게 필요하다면 동생 돈을 갖다가 형을 줘도 되지. 난 이제 그렇게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1년 교육비가 OECD 거기서 최상위더구만.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을 조금 깊이 했는데,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의 기후 변화 네. 부총장제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대학은 상당히 또 앞서가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교육에 문제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좀 절망감 비슷한 것까지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뭐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여기 교육의 힘이 난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국 교육, 또 우리 교육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을지. 근데 저는 조금 회의론자인 게요. 그걸 아무리 훌륭하게 고친들 전체 토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속에서 그걸 고치는 게 얼마나 작동할까라는 데 대해서 전 회의가 드는 게요. 선생님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가뭄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가뭄으로 댐이
다 말라붙었을 때 절망만 할 게 아니라 그 가뭄 때문에 이제 드러난 댐 바닥에 드러난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청소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딱 무릎을 친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분법적이지가 않게 실천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쿨이라는 대학원이 가고 싶어서 다른 학교에는 아예 원서를 내지 않고 그 학교만 원서를 냈습니다. 낸 이유가 존 듀이라고 하는 20세기 위대한 실사구시의 지성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실용주의의 사상적 원류죠. 이 존 듀이가 그 당시 교수들이 기득권에 젖어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학문이 기여해야 된다 라고 해서 뉴스쿨을 콜롬비아라는 좋은 안락한 데서 나와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버드의 힘도 있지만 하버드가 아닌 비주류에서 그 주류를 견제하는 힘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아직까지도 하버드는 세계 1위거든요. 그 수백 년이 됐는데도. 보통 수백 년이 되면 낡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주류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버드를 견제하는 비주류도 생명력을 가지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게 저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과연 주류가 수백 년이 되면서도 하버드만큼 앞서가는 기후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비주류는 과연 어떤 새로운 모델이 있을까? 없죠. 저는 지금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은 대학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가장 기본적인 혼 도대체 우리가 왜 뭘 가르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서부터 우리는 다시 전면적으로 저는 재조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가가 있는데요. 파커 팔마라는 영성 운동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현재 대학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저는 핵심을 찌르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교육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뭐 제도권 정치권 아무리 바꿔도 결국은 다시 모래시계처럼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 난 교육은 개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 개혁 혁명 그런 거로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 걱정이 많은데 오늘 하여튼 미국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고 또 우리를 보면서 미국을 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전망이 이제 생길 텐데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위기가 아주 뭐 보통 위기가 아니고 다 중층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악화되고 그런데도 제일 근본적인 건 결국 생명의 위기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정치나 교육 이런 데서 극복할 수 있는 또는 결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좀 교육 얘기를 하면서 자꾸 걱정되는 게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의 환경 과목을 정식으로 4분의 1밖에 안 가르친다면 나머지는 그 과목을 안 가르치고 중학교는 뭐 8%밖에 안 돼요. 그 수업하는 데가. 평화생명동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검색한 정보들은 꽤 많은데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자기 문제로 이렇게 생각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게 진짜 걱정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에 어떤 점으로 좀 기여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바람직한 변화 쪽으로 기여가 될런지 모르겠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과 진정성을 가진 분들이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때 국무장관 했던 존 케리 같으신 분은 기후 특사로서 특사로 예,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정치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양당 간의 아슬아슬한 경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가
빨리빨리 이렇게 반영되기가 힘들고 만약 공화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다시 또 몇 년간 연방 차원에서는 후퇴하게 되고요. 물론 지역 차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미국 정치 지형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미국이 기후 부분에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근원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 원래 건국의 시조 때부터 지금까지 근원적인 한계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 속에서 사고가 출발하기보다는 개인의 권리라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것도 사실은 전 같다고 보는데요. 저는 과거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의 식사 시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엄하시거든요. 식사 때마다 밥 한 톨 흘리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가 심하셔가지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이 쌀 한 톨은 농민들이 이 피땀 흘려서 만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저에게 우주론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쌀 한 톨에 농부와 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하는 것들을 거창한 저희들 교수들이 쓰는 어구는 아니었지만 일상 삶 속에서 우주론과 생명론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의 교육이 그러한 우주론을 우리가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성적인 기후, 이성적인 환경을 가르치는 건지 미국의 지식인들도 그런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우주론적 감성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철학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삶의 사고의 근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철학적 변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은 아직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살아남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깊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생활에서 단순하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될 텐데 그거가 참. 미국은 이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하긴 합니다. 다만 그게 국제 경쟁력, 패권, 자신들의 생명, 함께 연결된 생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전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 있죠.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의 군기지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지구가 함께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기업의 이익과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기후 기업 국가 대 중국이라고 하는 좀 더 권위주의적인 기후 국가라 그럴까요? 약간 빅브라더적인 이 모델들이 경쟁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꿈꾸시는 한반도 차원의 좀 생명 공동체 이런 모델은 그런 모델과 경쟁해 나가면서 좀 때로는 설득하고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일을 이제 그 길을 정리해 주셨는데 미국의 길, 중국의 길 참고는 하되 우리가 진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실천해야 된다.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 선생님, 이게 동학, 이렇게 많은 저희들한테 강의도 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미국의 자유주의가 21세기적인 우주론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동학과 같은, 그러니까 동학을 현대 21세기 과학과 연결된, 그리고 그걸 선구적으로 추구했던 서구에도 뛰어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벨이나 고르바초프나 혹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파울로 코엘로 같은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라든지 작품을 보면 활 이런 걸 보면 우주론적으로 굉장히 웅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수피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철학은요, 조선의 동학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
미국의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공동체들은 좀 21세기 좀 현대화된 동학, 또 현대화된 수피즘, 현대화된 생태 철학,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좀 상호 침투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단기적으로 힘들겠지만 2050년 이후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 교수님과 그 친한 동료들 역할이 상당히 난 클 거라고 보고, 내가 최근에 제레미 리프킨의 뭐 회복력 그걸 아니 눈이 나빠가지고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 용어를 그 생명애, 그다음에 동료 생명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 그 이제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반려견, 반려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상당히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개와 이제 고양이나 또 작은 생물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반려 생명이라는 것까지로 확장이 되면 참 좋겠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더군다나 안 보이는 생명체까지 보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을 넓히고 깊이 있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노력도 좀 학교 그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요새는 이렇게 자꾸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만 제공하려고 그러는 습성들이 있던데, 그런 공간과 아울러 좀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생명의 이로운 세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할아버님이 진짜 그 밥상머리 교육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안 교수님 그 생각하는 거, 또 공부했던 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보고 듣고 또 실천했던 거, 그런 거를 잘 모아서 젊은 사람들이 좀 좋은 생명운동가라고, 나는 생명활동가보다는 운동가가 되는 게 좋겠어요. 활동가는 느낌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후닥닥 뚝딱 하고 이제 관두는 것 같은데, 운동가는 꾸준히 온다는 느낌이 있고 조직적인 네. 그런 판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은 우선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고 참고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